우리가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을 위해서 꼭 발라줘야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크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또 쓰시면서 좀 헷갈리기도 하고 또 잘못 사용했을 때 피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이 선크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들을 좀 모아봤고요. 오늘 제가 하루 동안 선크림 쓰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선크림, 저는 성분과 함께 사실 사용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크림 사용감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선크림 맨날 바르기가 너무 더 귀찮아지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또 사용감 측면에서 되게 잘 쓰고 있는 선크림이 있어서 추천까지 또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선크림 당연히 아침 준비 시에 크림 같은 보습제를 발라준 다음에 그냥 발라주면 되는 거고요. 뭐 외출 30분 전에 발라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기사에 있는데 선크림 중에 이렇게 백탁이 없는 스타일의 유기자차 제품들에만 해당되는 거고 백탁이 있는 무기자차 선크림들은 바르자마자 바로 차단이 됩니다. 근데 이 기다려야 되는 20-30분이라는 시간도 우리가 선크림 바르고 나서 뭐 옷 입고 하면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그냥 크림 다음에 바로 바르면 된다. 근데 선크림 바를 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얼굴뿐만 아니라 목이랑 목 뒤 꼭 발라주셔야 되고 그리고 구렛나루 부분이나 귀 부분에도 사실은 발라주는 게 맞습니다. 바를 때 좀 기분이 이상하긴 하지만 햇빛이 뜨거운 날에는 가능하면 꼭 발라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가에는 색소 침착도 잘 일어나고 빨리 노화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꼼꼼히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분명히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역시 우리 채널에서 늘 말하는 보습감, 선크림도 결국에는 피부 타입과 계절에 맞게 골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선크림 얘기할 때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개념은 꼭 알고 계시는 게 선크림 고르실 때 돈 낭비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먼저 무기자차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 피부에 막을 만들어줘서 자외선을 튕겨내는 방식으로 차단을 해줍니다. 근데 그 자외선 차단 성분들이 겉에 이렇게 막을 만들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탁이 생기는 거예요. 무기자차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뽀송뽀송하고 성분 자체에 피지를 잡아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좀 많은 피부에 적절할 수가 있고요. 피부가 건조한 분들이나 겨울 계절에는 조금 부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피부에 화학적으로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성분이 스며들어서 피부 안쪽에서 화학적 작용이 일어남을 통해서 이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인데 다만 뽀송한 무기자차와는 반대로 조금 유분기가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자외선 차단을 하는 화학적인 반응이 피부 안쪽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이게 피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유기자차, 무기자차 사용감이 어느 정도 또 제품 바이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경향성은 파악을 하고 이제 제품을 골라주시는 게 트러블이 확실히 덜 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무기자차, 유기자차가 사실 장점도 있지만 각자 좀 단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써보고 되게 좋았던 요 벤튼 브랜드 선크림들이 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 각각의 단점들을 정말 최소화하려고 이 사용감에 대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신 제품이라 요 컨텐츠 보시는 이제 선크림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국내에서 선크림 사용감을 정말 잘 뽑기로 유명한 한국 콜마 제조사에서도 제조한 제품이고 또 브랜드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를 하셨다고 해서 높은 자외선 차단 지수 대비 확실히 그 선크림 특유의 불편한 사용감들이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피부 자극 테스트에서 자극도 0을 받은 또 비자극 제품들인 데다가 또 환경을 생각한 패키지 이런 것도 하시기 때문에 좀 순한 선크림 찾으셨던 분들한테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써보고 가장 좋았던 선크림은 이 벤튼의 무기자차 벤튼 스킨핏 미네랄 선크림인데 요거는 발림성이 정말 좋은 무기자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백탁이 있는 무기자차 같은 경우 뽀송해서 좋긴 하지만 발림성이 좀 뻑뻑해가지고 바를 때 좀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 제품은 부드럽게 발려서 편하게 바르기 좋고 또 백탁도 너무 심하지 않은 적당한 톤업만 주는 제품이라서 메이크업을 그렇게 또 자주 하지 않는 요즘에 정말 근데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거기에 또 모공이나 피지 케어의 효과를 가진 위치아젤 성분도 같이 들어있어서 저 지금도 잘 쓰고 있고 구독자분들이 이거 봄부터 쓰시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무기자차들의 특성이 조금 뽀송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메이크업 전에 쓰시기에는 조금 궁합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또 수분감이 좀 있는 무기자차 타입이다 보니까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또 가능할 수도 있어서 그거는 그냥 해보시고 결정하셔도 될 것 같다. 자연스럽게 톤업 되면서 사용감 좋게 쓰실 만한 선크림 찾으셨다면 요거 진짜 괜찮고 벤튼의 또 유기자차 선크림도 있거든요. 이 스킨핏 미네랄 선크림이 무기자차 특유의 뻑뻑한 사용감을 확실히 개선해준 그런 무기자차라고 한다면 이 벤튼의 유기자차 선크림은 유기자차 특유의 좀 오일리한 사용감? 그런 불편한 사용감을 좀 제거한 선크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분감이 과하게 느껴진다기보다는 수분 코팅이 살짝 된 느낌이라서 이제 그냥 로션 같은 거 하나 바른 느낌? 사실 요즘에 이렇게 막 로션같이 스며든다 이런 유기자차 스타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랑 비교해서 가장 좀 좋았던 점이 있다고 한다면 흡수력이 확실히 굉장히 빨랐다는 거? 바쁜 아침에 빠르게 사용하기 되게 좋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병풀 추출물 같은 또 진정 성분도 같이 들어있어서 사실 뭐 선크림에 진정 성분 들어있는 게 뭐 에센스나 이렇게 더 안쪽에 바르는 것보다는 효과가 전 덜하다고 생각하거든 솔직하게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진정까지 또 챙겨주는 선크림이다. 얘 한 가지 조금 참고사항은 그 눈시림이 있다는 후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선크림을 바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눈이 아주 강한 남자, 눈시림이라는 걸 저는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민감하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 흡수 되게 잘 되고, 또 쿨링감도 되게 좋거든. 그런 유기자차가 난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죠? 근데 발라야 됩니다. 흐린 날도 분명히 이제 태양은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자외선 중에 피부 노화 방지의 주범인 UVA파는 유리창을 막 뚫고 들어온대요. 지금 이쪽이 굉장히 늙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진짜 막 암막 커튼 치고 산다 이러면 상관없지만 그렇게 막 우울하게 지내지는 말자고요. 선크림은 가능하면 맨날 바르자. 아침에 바르고 이제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선크림을 덧바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크림을 2-3시간에 한 번 덧발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선크림이 뭐 산소를 만나면 막 이게 막 분해돼가지고 막 자외선 차단 잃어버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피부에 아침에 바른 선크림이 피지나 땀 때문에 지워지기 때문이거든요. 시간이 지났을 때 메이크업이 지워지는 원리랑 똑같아요. 당연히 이제 피부가 건조한 상태라면 오히려 뭐 5-6시간까지도 유지가 될 수 있지만, 땀이랑 피지 분비가 많은 좀 더운 계절에는 좀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밖에서 이런 선크림을 덧바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스틱이나 선쿠션 제품을 이제 들고 다니면서 덧발라주면 좋은데, 쿠션보다는 이런 스틱 제품이 남자분들이 확실히 조금 그래도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선스틱을 고르실 때 주의해야 되는 조건 딱 2가지. 첫째는 발림성. 이게 밖에서 막 슥슥 바르고 이래야 되니까 막 안 발리고 이러면 짜증이 나요. 그리고 2번째로 바르자마자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내줄 수 있는 무기자차 선스틱들이 확실히 좀 더 좋습니다. 벤튼 브랜드에도 선스틱이 있는데, 요게 그 디렉터 파이님이 탑 오브 탑 선스틱으로 또 뽑으시면서 사용감을 정말 극찬하신 그런 선스틱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아까 선크림처럼 무기자차 라인임에도 발림성을 굉장히 좋게 만든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확실히 이 벤튼 브랜드가 선 제품 사용감들을 정말 좋게 뽑는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사실 이런 선스틱들이 발림성을 좋게 하려면 유분감을 되게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느낌도 없으면서 되게 고르게 잘 발리는 느낌이라 그런 게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선스틱 바를 때 깨끗한 티슈나 뭐 기름 종이 같은 걸로 겉에 있는 기름이나 노폐물 한번 좀 걷어내주시고, 손으로 그은 다음에 이제 깨끗한 손으로 두드려서 흡수시켜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선스틱을 밀 때 너무 이렇게 세게 밀면은 살짝 가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밀려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뽀송한 선스틱들이 이런 게 좀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쓰신 다음에 확실히 조금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셔야 된다. 그리고 혹시나 또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덧바른다고 하면 그냥 이런 거를 막 너무 밀지 말고 두드리는 형식으로 발라준 다음에 쿠션 퍼프에 쿠션 정말 살짝만 묻혀서 한번 덧발라주는 형식으로 해주면은 그렇게 또 쓰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덧바르는 거 진짜 귀찮거든? 근데 나 피부 관리 좀 신경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햇살이 좀 뜨거운 계절에는 좀 해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 간단한 질문 3가지를 한번 묶어봤는데요. 유통기한은 여러분 개봉 후 1년, 이 국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제가 주문해서 써봤는데 뭐 스티커 같은 거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 붙여가지고 또 적어보는 것도 뭐 재밌습니다. 하다 보면. 그리고 트러블이 있는데 선크림 발라도 되냐? 사실 이건 조금 케바케긴 하거든요. 선크림 일단 무조건 바르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내가 선크림 바르기만 하면 막 더 올라온다 이러신 분들은 피부 민감도가 좀 낮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뭐 일주일 단위로 선크림 한 번씩 좀 발라 보시면서 피부 변화에 대한 테스트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크림이 확실히 피부에 주는 스트레스가 0은 아니고 클렌징도 좀 꼼꼼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실 텐데, 그렇다고 난 트러블이 아예 없어질 때까지 선크림 안 발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 지수는 PA는 피부 노화와 관련이 있는 거고, SPF는 뭐 열상이나 다양한 또 피부 질환들과 관련이 있는데, 요즘에 대부분 사실 최고 차단력에 가까운 이제 SPF는 거의 35 이상, PA는 3+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고르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선크림 쓰실 때 이런 사항들 확실히 좀 인지하시고 써주셔야 선크림의 다양한 기능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고요. 선크림을 이제 바르고 나서 밤에 돌아와서 지우는 법 관련해서는 또 만들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이 카드 참고해주시고, 기왕에 선크림 맨날 바르는 거 확실하게 좀 알고 발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